12번입니다. 이 문제는 지금 구조가 이렇게 주어졌고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A점에 수직 반력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조건이 나오게 되면 우리가 그렇다고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라고 했죠. 그래서 A점에 수직 반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이라 그랬으니까 이걸 0이라고 이렇게 놓습니다. 이때 뭘 구하라 그랬냐면은 수직하중 P의 값을 구하라고 했죠. 이걸 구하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 구조에 반력이 또 뭐가 있냐면 여기 B점 반력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RB가. 근데 이 값은 우리가 궁금하지 않죠. 이 RB는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P를 바로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이 B점을 모멘트 기준점으로 해서 모멘트 평형을 잡으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이 B점을 기준점으로 잡을 경우에 RB가 B점에 대해서 모멘트 팔이 0이 되겠죠. 그래서 RB가 모멘트 평형 방정식에 포함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B점을 기준점으로 해서 모멘트 평형 방정식을 세울 건데 얘가 지금 미지수죠. 그래서 B점에 대해서 미지수가 이렇게 돌아가니까 이쪽 방향을 플러스로 해서 모멘트 평형 방정식을 잡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플러스로 해서 B를 기준으로 모멘트 평형을 잡게 되면 우선 P 곱하기 1m가 나오겠죠. B점에 대해서 P의 모멘트 파이 여기가 1m니까 1m가 나오고, 그리고 얘는 0이니까 어차피 표현이 안 되고 RB는 모멘트 팔이 0이니까 표현이 안 되죠. 그래서 이 10kN 하나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10kN 곱하기 B점에서 1m의 모멘트 팔을 갖게 되죠. 그래서 는 0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P가 10kN이라는 것을 바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13번입니다. 이 문제는 지금 폭이 0.2m고 높이가 0.6m인 직사각형 단면이 있는데 지간 2m인 단순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얘가 여기가 0.2m고 여기가 0.6m인데 지금 이런 형태로 있다는 얘기죠. 단순보니까. 그리고 여기가 지간이 2m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건이 뭐라 그랬냐면 허용 힘응력이 40MPa이라 그랬으니까 얘가 지금 가질 수 있는 시그마 맥스가 40MPa이다 이렇게 주어진 거겠죠. 이때 뭘 구하라 그랬냐면 이 단순보 중앙에 작용할 수 있는 최대 집중하중 P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여기 P.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계산을 할 수가 있냐면 얘가 실제로 받는 시그마 맥스가 있겠죠. 이거를 뭐 맥스라고 표현을 하지 맙시다. 그럼 시그마 A라고 합시다. 허용 응력이라고 해서. 그럼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 힘응력이 있을 텐데 이 최대 힘응력이 얘가 받을 수 있는 허용 힘응력이랑 같아질 때까지 P가 증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시그마 맥스를 표현을 해야 됩니다. 시그마 맥스는 우리가 힘응력인데 모멘트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있냐면 S분의 M 맥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이 S는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S는 사각형 단면이 있기 때문에 얘는 6분의 BH 제곱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M 맥스는 우리가 지간 중앙에 하중이 왔을 때 Mmax는 암기를 하라고 했습니다. 뭘 암기를 하라 그랬냐면 지간 중앙에 P가 왔을 때 전단력도는 이렇게 생겼고 그리고 모멘트도는 이렇게 생겼는데 이 Mmax가 4분의 PL이라는 것을 암기를 하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는 실전에서 이제 그리지 않고 그냥 바로 4분의 PL을 대입을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얘가 최대값이 얘가 될 수 있으니까 식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다 바로 숫자를 대입을 해보면 6분의 0.2 곱하기 0.6 제곱 미터 3승 이렇게 들어가고, 그리고 위에는 4분의 P가 지금 미지수죠. 그리고 지간 길이는 2m라고 했으니까 이게 40MPa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풀게 되면 P가 960kN이 나오게 됩니다. 14번입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두께가 10mm고 직사각형 단면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토크가 작용을 할 때, 토크가 이제 비틀림 모멘트죠. 여기에 이제 토크가 작용을 할 때 전단 흐름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이걸 일단 뭘 이해를 해야 되냐면 문제를 일단 이해를 좀 해보자면 우리가 단면이 있는데 원형 단면이 있다고 합시다. 여기에 토크가 작용을 합니다. 토크가 작용을 하면 이렇게 비틀림이 있겠죠. 이렇게 비틀림 토크가 있을 때 여기에 발생하는 전단 응력은 어떻게 계산을 했냐면 IP분의 T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했죠. 토크에 의한 전단 응력을. 그리고 원형 단면이 있을 때 원형 단면이 있는데 얘가 만약에 두께가 두껍다면 중공 단면이지만 이 두께가 두껍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IP분의 T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두께가 얇은이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면, 두께가 얇은, 그러면 이렇게 똑같은 그림이라도 두께가 이렇게 얇은이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면 얘를 IP분의 T로로 구할 수가 없습니다. 얘는. 그럼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우리가 새로운 공식을 암기를 해야 됩니다. ETAM분의 T라는 공식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께가 얇은이라고 나오면. 그런데 이거는 이제 원형 단면에서 얘기고, 이 문제처럼 사각 단면이 나오게 되면 사각 단면에 토크가 작용을 하고 전다 능력을 구하라고 문제가 나오게 되면 얘는 두께가 얇은이란 말이 없어도 이 공식을 이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하자면, 원형 단면이라면 이렇게 이 그림만 보고는 얘가 IP분의 T로를 써야 되는지 ETAM분의 T를 써야 되는지 알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원형 단면이면 반드시 이렇게 두께가 얇은이라는 단서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두께가 얇은이면 이걸 쓰면 되고, 별도의 말이 없으면 이걸 쓰면 되는데, 원형 단면에서는. 그런데 이거는 사각 단면이기 때문에 별도의 언급이 없더라도 바로 이 공식을 써야 됩니다. ETAM분의 T. 그래서 여기다가 바로 적용을 할 건데, 얘는 그래서 전다 능력을 구하라 그랬으면 ETAM분의 T가 되겠죠. 이 AM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미디언 라인, 그러니까 여기 가운데 선을 따라서 이루어진 폐 단면의 넓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론책에 설명을 했으니까 그걸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요. AM은. 그래서 우리가 전다 능력을 구하라 했으면 ETAM분의 T인데, 문제에서는 뭘 구하라 그랬냐면 전단 흐름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어요. 전단 흐름은 우리가 F라고 쓰는데, 전단 흐름은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 이 전단 능력에다가 T를 곱하면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T를 곱하는 거니까 EAM분의 T가 되겠죠. 그래서 문제에서는 이걸 구하는 게 답입니다. 그래서 AM을 먼저 구해보면, AM은 방금 설명했듯이 이렇게 가운데 선으로 둘러싸여진 폐 단면의 면적이니까 이걸 좀 확대해 볼까요? 여기는 310이죠. 근데 두께가 10이라 그랬으니까, 두께가 10이니까 요만큼은 5겠죠. 그리고 여기도 5니까 요만큼은 300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210이죠. 근데 또 요만큼이 5고 요만큼이 5니까 여기는 200이겠죠. 그래서 이 폐단면의 면적은 300 곱하기 200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 2에 300 곱하기 200mm 제곱이 되고, T가 지금 얼마냐면 300kNm라고 주어졌네요.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하게 되면 우리가 2500kNm/m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5번입니다. 이 문제는 지금 단순보 지간 중앙에 P가 지금 작용을 하는데, 문제에서 뭘 구하라 그랬냐면 시점 처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그래서 밑에 조건이 이렇게 변하고 있죠. 그래서 원래 이렇게 기본 상태에서 우리가 델타 C를 구한다면 48 2i분의 PL 3승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 지금 단면이 B랑 H니까 48 2에 단면이 지금 사각형이니까 12분의 BH 3승 이렇게 해서 PL 3승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 상태인데 이제 조건이 변하죠. 1번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상태냐면 P가 2분의 P로 변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P가 여기 지금 분자에 있기 때문에 P가 2분의 P로 변하면 얘가 반으로 줄어드니까 델타는 2분의 델타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얘가 틀렸고, 2번 같은 경우는 지금 H를 그대로 두고 B만 2배로 한다 그랬습니다. B를 2배로 하게 되면 지금 B가 분모에 있기 때문에 B가 2배가 되면 얘는 절반이 되겠죠. 그런데 4분의 델타가 된다 그랬으니까 얘도 틀렸고, 3번 같은 경우는 L을 2분의 L로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L이 지금 이렇게 분자에 있는데 3승 형태로 되어 있죠. 얘가 2분의 L이 된다 그러면 2분의 L의 3승이니까 8분의 L의 3승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도 틀렸습니다. 얘는 6분의 델타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4번을 보면 B를 그대로 두고 H를 2배로 한다 그랬는데 H가 지금 이렇게 분모에 H 3승이 있죠. 그래서 얘를 H를 2배를 하게 되면 2H의 3승분의 1 이렇게 되니까 8H 3승분의 1 이렇게 되겠어. 얘가 8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8분의 델타라고 그랬으니까 얘는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16번입니다. 이 구조는 지금 이렇게 구조가 있는데 여기 하중이 작용할 때 B점의 수평 반력의 크기를 구하라 그랬죠. 그런데
이런 구조에서 수평 반력의 크기를 구하라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하라 그랬냐면 지금 이 구조 자체가 3알절 구조죠. 3알절 구조라는 것은 이렇게 A점이랑 B점이 힌지나 롤러나 돼 있고 이렇게 내부 힌지가 하나가 추가된 구조를 우리가 3알절 구조라고 했습니다. 이 3알절 구조의 반력을 계산하는 방법은 전체적으로 모멘트 평형을 한번 잡고 그리고 반을 잘라서 모멘트 평형을 잡고 이런 식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암기를 해두세요. 3알절 구조를 해석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첫 번째는 전체적 평형을 잡고 두 번째는 반에 대해서 평형을 잡는다. 이렇게 이거를 거의 암기하듯이 하고 있으면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진행을 한번 해보면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것이 B점을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B점의 반력을 여기를 RB로 놓고 여기를 HB로 놔서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모멘트 평형을 잡아야 되니까 A점을 기준점으로 해서 평형 방정식을 세우게 되면 지금 얘가 미지수죠. 그래서 이쪽 방향을 플러스로 잡겠습니다. 왜냐면 A점에 대해서 RB가 이렇게 돌리게 되죠. 그래서 그쪽을 플러스로 잡게 되면 그리고 A점을 기준점으로 모멘트 평형을 잡으면 RB 곱하기 6m가 나오겠죠. 이 점에 대해서 RB의 모멘트 팔이 6m니까 그리고 얘는 표현이 안됩니다. A점을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HB는 표현이 안되고요. 이 P가 나오겠죠. P는 반대로 돌리니까 마이너스 P 곱하기 A점에서 P까지 거리는 4m겠죠. 그래서 4m는 0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하게 되면 RB는 6분의 4P인데 P가 지금 12죠. 그래서 RB가 8kN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얘가 이제 8kN이라는 것을 알았으니까 이렇게 반을 잘라서 다시 모멘트 평형을 잡습니다. 그러면 처음 공부하는 학생이 있을 수 있으니까 조금 천천히 한번 해봅시다. 여기가 6m고 여기가 4m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게 HB고 얘는 8kN인데 여기에 물론 이제 수평 반력과 수직 반력이 있겠죠. 그렇지만 얘네들은 궁금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를 기준점으로 모멘트 평형을 잡습니다. 여기를 기준으로 모멘트 평형을 잡게 되면 이 힘과 이 힘의 모멘트 팔이 0이 되겠죠. 이 점을 지나가니까. 그래서 여기를 기준점으로 잡을 거고 그리고 이제 미지수가 HB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HB가 지금 이쪽 방향으로 모멘트를 발생을 시키죠. 그래서 이쪽 방향을 플러스로 모멘트 평형을 잡을 거고 이 점을 기준으로 평형 방정식을 세우겠습니다. 그럼 이 점에 대해서 HB가 6m의 모멘트 팔을 가지고 있으니까 HB 곱하기 6m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얘가 있죠. 반대로 돌아가니까 8kN 곱하기 모멘트 팔은 4m가 되겠죠. 4m는 0 이렇게 하게 되니까 이걸 풀게 되면 HB가 3분의 16kN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값 자체가 지금 플러스죠. 플러스라는 것은 우리가 처음에 가정했던 방향이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HB를 처음에 왼쪽으로 가정을 했기 때문에 얘가 지금 왼쪽 방향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17번입니다. 이 문제는 지금 단순보에 이렇게 집중 모멘트가 하중으로 이렇게 제하가 됐고요. 문제에서 뭘 구하라 그랬냐면 A점의 수직 반력과 B점의 수직 반력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이건 아주 간단한 문제니까 천천히 한번 풀어보면 일단 RB를 한번 구해보죠. 좀 빨간색으로 써볼까요? RB를 구하게 되면 RB를 이렇게 위 방향으로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RB를 구해야 되니까 A점을 기준점으로 해서 모멘트 평형 방정식을 세울 건데 A점에 대해서 지금 미지수 RB가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모멘트를 발생을 시키죠. 그래서 이쪽 방향을 플러스로 해서 모멘트 평형을 잡을 거고 A점을 기준으로 모멘트 평형을 잡겠습니다. 그럼 A점에 대해서 RB가 있고 지금 모멘트 팔은 A점에 대해서 RB가 20m죠. 그래서 20m가 이렇게 들어가고 그리고 외력이 20이 있고 왼쪽부터 차례대로 쓰면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10이 있고 여기가 플러스 10이 있죠. 는 0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RB를 계산을 하게 되면 얘랑 얘랑 날라가니까 마이너스 1kN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마이너스 값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처음 가정했던 방향이랑 반대 방향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RB는 위쪽 방향이 아니고 아래쪽으로 1kN이 작용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구조에서 전체적으로 이제 Y축 힘평형을 만족을 해야 되니까 얘가 지금 밑으로 1kN 이렇게 내리죠. 그러니까 여기는 위로 1kN 이렇게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얘가 위로 1, 밑으로 1이니까 답은 1번입니다. 18번입니다. 이 문제는 지금 부정정보에 부정정보인데 지금 여기는 고정단, 여기는 롤러 지점으로 생성이 된 부정정보죠. 그리고 여기 등분포 하중이 작용을 할 때 A점에 발생하는 휘 모멘트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뭐 별도로 설명할 내용은 없고 이거는 우리가 암기를 통해서 풀게 되죠. 이렇게 고정단 롤러로 된 구조에서 등분포 하중이 작용을 할 때 여기 고정단에서 발생되는 모멘트는 우리가 공식을 이용을 해서 8분의 WL 제곱 이렇게 계산을 한다고 했죠. 이거는 필수적으로 암기를 해야 되는 값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대입을 하게 되면 8분의 10kN/m가 되고 L은 지금 10m죠.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하게 되면 우선 크기 자체는 125kNm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얘의 방향은 어떻게 되냐면 얘 하중의 이제 변형 형태를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10kNm/m를 이렇게 아래쪽으로 주게 되면 여기서 어떻게 변형이 발생을 하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발생이 되겠죠. 일단 밑으로 내려갈 거고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될 겁니다. 왜 이렇게 되냐면 여기가 고정단이기 때문에 직각을 유지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얘가 만약에 고정단 반력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냐면 얘가 펴지려고 그러겠죠.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직선으로 이렇게 펴지려고 할 겁니다. 얘가 이렇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얘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돼 있는 애가 파란색처럼 펴지려고 하겠죠. 근데 얘가 어떻게 이렇게 직각을 유지를 할 수 있냐면 누군가가 얘를 밑으로 이렇게 끌어내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직각을 유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끌어내리는 힘이 이 고정단 반력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정단 모멘트 반력. 그래서 120kNm인데 아래쪽으로 이렇게 작용을 하니까 우리가 모멘트의 플러스 방향은 이게 플러스죠. 근데 얘가 지금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125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9번입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두 개의 구조가 주어졌는데 조건이 뭐냐면 A에서 지점 A의 수직 반력과 그러니까 여기의 수직 반력과 그림 B에서 D의 수직 반력 그러니까 얘의 수직 반력이 같기 위한 하중 P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 있는 구조부터 먼저 해석을 하게 되면 이런 구조는 오른쪽부터 해석을 하라 그랬죠. 그래서 얘를 일단 오른쪽부터 해석을 하게 되면 여기 P가 있고 여기가 3m, 2m니까 여기를 C점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일단 이 C점 반력을 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B점을 기준점으로 해서 모멘트 평형을 잡게 되면 이렇게 되니까 RC 곱하기 5m 마이너스 P 곱하기 3m는 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가 P가 얼마가 나오냐면 RC죠. P가 아니고 RC가 얼마가 나오냐면 얘가 0.6P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0.6P인데 얘를 왼쪽에서 보게 되면 작용 반작용이니까 이 RC가 반대로 이렇게 작용을 하게 되겠죠. 여기는 위였으니까 밑으로 이렇게 작용을 하게 되는데 작용 반작용이니까 똑같은 크기로 이렇게 작용을 할 겁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RA를 계산을 해야 되죠. 얘를. 그럼 여기서 이제 Y축 힘평형을 만족을 해야 되니까 RA가 0.6P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얘가 지금 0.6P로 밑으로 내리니까 얘는 위로 올려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구해야 되는 RA가 0.6P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얘가 계산된 RA가 뭐랑 같아야 된다 그랬냐면 이 RD랑 같아야 된다 그랬는데 이 밑에 있는 구조를 해석을 하게 되면 얘가 문제가 되죠. 얘가 지금 여기 내부 힌지가 있는데 2kN이 집중하중이 내부 힌지에 작용을 할 때 얘를 어떻게 해석을 하라 그랬냐면 벌써 여러 번 설명을 했었는데 이 2kN이 왼쪽에 작용을 한다고 해석을 해도 되고 오른쪽에 작용을 한다고 해석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얘가 왼쪽에 있다고 해봅시다. 여기에 그러면은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런 식으로 될 텐데 얘가 여기 작용을 하니까 우리가 여기서 모멘트 평형을 잡게 되면 2kN이 이렇게 돌아가죠. 그러니까 여기에 똑같은 반력이 2kN 이렇게 있어야 될 겁니다. 처음 공부하는 학생이 있을 수 있으니까 천천히 한번 해볼까요? 얘를 R이라고 놓게 되면 여기를 기준점으로 모멘트 평형을 잡게 되면 여기가 3m니까 3R 이렇게 돌아가게 되겠죠. 근데 얘가 2kN은 반대로 돌리니까
마이너스 2kN 곱하기 3m는 0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R이 얘랑 똑같이 2kN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얘가 지금 반력인데 작용 반작용이니까 얘가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2kN이다 이렇게 해석이 될 텐데 얘는 지금 2kN이 왼쪽에 있다고 해석을 한 거죠. 그런데 얘가 오른쪽에 있다고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오른쪽에 있다고 해석을 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냐면 여기엔 하중이 없겠죠. 오른쪽에 있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얘가 2kN이 오른쪽에 바로 이렇게 제하가 될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결국에 2kN이 왼쪽에 있다고 해석을 하나 오른쪽에 있다고 해석을 하나 똑같은 구조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과적으로 이 구조를 해석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2kN이 오른쪽에 있다고 해석을 하게 되는데 이 상태에서 뭘 구하라 그랬냐면 RD를 구하라 그랬죠. 그래서 이 점을 기준으로 모멘트 평형을 잡게 되면 RD가 지금 이 점에 대해서 이렇게 돌아가죠. 그래서 그쪽을 플러스로 해서 모멘트 평형을 잡으면 RD 곱하기 4m가 나오겠죠. 여기가 4m니까. 그리고 마이너스 2kN 곱하기 7m죠. 그리고 마이너스 2kN 곱하기 2m죠. 는 0 이렇게 하게 되니까 이걸 풀게 되면 RD가 4.5kN이 나옵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얘랑 같다 그랬으니까 0.6P는 4.5kN 이렇게 해서 풀게 되면 P가 7.5kN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번입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단순보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밑에 주어진 게 전단력도죠.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것은 등분파 중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제 등분파 중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 지금 기울기가 등분파 중의 크기겠죠. 그래서 쉽게 구할 수가 있는데 얘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하중의 형태를 한번 추정을 해보죠. 지금은 공부하는 단계니까 얘를 이용해서 하중의 형태를 추정을 해보면 지금 여기서 지금 8kN이 올라갔죠. 그러니까 여기에 8kN이 수직 반력이 있었을 테고 그리고 여기 지금 전단력의 변화가 없으니까 2m 구간까지는 하중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하중이 쭉 없다가 여기서부터 지금 이렇게 경사의 기울기를 갖고 있으니까 여기에 같은 크기의 등분파 하중이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의 크기를 구하게 되면 얘의 기울기를 구해야 되니까 얘의 기울기는 지금 얼마냐면 초록색을 이렇게 꺼내서 보면 여기가 4m고요. 그리고 여기는 8 더하기 16이니까 24kN이죠. 그래서 여기가 기울기가 4분의 24니까 6kN per m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16kN이니까 여기도 이렇게 16kN이 있겠죠. 그래서 답은 6kN이니까 답은 2번입니다.